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사랑은 나를 살리기도 했지만 나를 아프게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인간을 행복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걸까요?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요. 오늘도 저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 한 편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시쿵 시즌4에서는 삶 속에서 느끼는 감정, 정서 등에 관계된 한국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달씩 테마로 엮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테마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의 빈곤 내지는 변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삶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가치를 사랑해 두지 않아서 오히려 사랑과 이별과 새로운 만남이 쉬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멋진 것들이 주위에 너무 많은 때문이겠죠. 사랑이라는 말이 진부하고 때가 묻어서 더 이상은 소중한 가치가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꿈꾸고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시를 들으면 뭉클해지고 로맨틱해지는 것이 그 증거인데요.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쯤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고 알게 되는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 그 사랑을 지금도 동서양을 불문하고 수많은 시인들이 우리 할머님 시대에도 어머님 시대에도 바로 지금도 사랑시가 쓰여지고 있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 달콤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그렇다면 과연 인간들은 그 사랑을 갈구하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밤하늘이라는 어두움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슬픔과 미움이라는 그늘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아픔 속에서 미움 속에서 더 짙게 쓰여지는 사랑의 시편들. 한국 시인 중에서 격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사랑의 돌파구를 찾은 시인이 있습니다. 현대 시인으로는 드물게 대중적 인기를 얻어서요. 박노해, 황지우, 이성복 등과 함께 시의 시대였죠. 80년대가 배출한 스타 시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최승자 시인. 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아는 시인입니다. 또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고 팬들을 가지고 있는 시인인데요. 진은영 시인은 자신의 시집 우리는 매일매일이라는 시집에 시인의 말에서 최승자 시인을 우리들의 시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첫 번째로 최승자 시인의 시 청파동을 기억하는가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최승자 시인이 이 시를 쓰던 때는 시대는 살벌했지만 낭만은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빈대떡집 그리고 여자대학을 기준으로 높고 낮고 좁고 그런 낡은 골목들이 스산하게 널려 있었던 동네 청파동. 이 시는 가버린 사랑을 향해서 지렁이처럼 찔린 몸으로 기어가는 애절함, 또 한없이 오래 죽어가는 처절함, 사랑의 기억들이 짙게 느껴지는 시입니다.
겨울 동안 너는 다정했었다. 눈의 흰손이 우리의 잠을 어루만지고 우리가 꽃잎처럼 포개져 따뜻한 땅속을 떠돌 동안엔 봄이 오고 너는 갔다. 우리가 꽃잎처럼 포개져 따뜻한 땅속 같은, 그러니까 꿈 같은 사랑을 했던 청파동에 봄은 왔지만 당신은 떠났습니다. 그런 말이겠죠. 그들에게는요, 겨울이 꽃잎처럼 포개져 다정했고 따뜻한 계절이었나 봅니다. 봄이 오고 너는 갔다. 봄이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또 있을까요? 다음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라일락 꽃이 귀신처럼 피어나고 먼 곳에서도 너는 웃지 않았다. 자주 너의 눈빛이 셀로판지 구겨지는 소리를 냈고 너의 목소리가 쇠꼬챙이처럼 나를 찔렀고 그래 나는 소리 없이 오래 찔렸다. 기억 속에 그대는 라일락 꽃으로 피어나기도 하고 쇠꼬챙이로 찾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눈빛이 셀로판지 구겨지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생생하고 바삭바삭하게 느껴졌겠죠. 목소리는 헤어졌지만 계절이 바뀔 때까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목소리가 그녀를 쇠꼬챙이처럼 찌른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찔리는 것조차 서로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 나는 소리 없이 오래 찔렸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학적이면서도 가혹한 사랑의 100만 가지 얼굴들이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다음 시기는 너무 아름답다 못해서 사랑의 비장함까지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찔린 몸으로 지렁이처럼 오래 기어서라도 가고 싶다. 내가 있는 곳으로. 너의 따뜻한 불빛 안으로 숨어 들어가 다시 한번 최후로 찔리면서 한없이 오래 죽고 싶다. 최승자의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이 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청춘 그 무모하고 미친 듯이 가난했지만 따뜻하게 사랑했던 청춘 시절을 겨울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겨울을 시인은 또 너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살면서도 그렇게 꽃잎 같았던 시절, 그렇게 따뜻했던 시절이 없었던 거예요. 찔린 몸으로 지렁이처럼 오래 기어서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했던 청파동으로 그의 따뜻한 불빛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최후로 찔리면서 한없이 오래 죽고 싶다라고 노래합니다. 찔린다는 것, 한없이 오래 죽는다는 것, 찔린 몸으로 지렁이처럼 기어서라도 가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시는 또 마지막 착륙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전율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주인 없는 해진 신발 마냥 내가 빈 벌판을 헤맬 때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꽃잎처럼 포개져 눈 덮인 꿈속을 떠돌던 몇 세기 전의 겨울을.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을까요? 너와 헤어진 벌판, 그 지나간 시간은 한없이 지금에 와서는 쓸쓸한 세상이 된 거예요. 꽃잎처럼 포개져 사랑했던 흰 눈이 그들의 잠을 포근히 어루만져 주었던 그 따스한 겨울. 청파동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나에게 청파동은 있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꽃잎 같았던 시절은 누구에게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는 어떻게 보면요, 사랑의 난중일기 같은 그런 시예요. 최승자 시인이 참 대단한 게요,
사랑 하나를 놓고도 이렇듯 격렬하고 숨가쁘게 말할 수 있다니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승자 없이는 1980년대에 우리 문학을 말할 수 없다라고들 하나 봅니다. 순도 높은 사랑과 슬픔의 진정성이 시를 읽는 우리를 아주 홀리게 만들잖아요. 이 시를 쓴 최승자 시인은요, 1952년 충남 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 도고동문과를 졸업했고요. 1979년 개간 문학과 지성 가을호에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승자 시인은 시 창작과 번역을 같이 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시집으로는 이 시대의 사랑, 쓸쓸해서 머나먼, 빈배처럼 텅 비어 등 여러 편이 있고요. 대산문학상, 지리산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꽃잎처럼 포개어져 꿈꾸고 또 지렁이처럼 찔리면서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처절하도록 환상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요, 그런 우리를 툭 쳐주면서 이것 봐, 꿈깨,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은 시도 있습니다. 사랑을 껍데기에 비유하면서 껍데기가 아니다 라고 노래한 시인데요. 껍데기 하면은 우리는 쉽게 겉모습, 외형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이면서도 꾸밈없는 시선이 사랑의 거품을 빼버리고 알맹이를 보게 하는 것 같은 시입니다. 안재동 시인의 껍데기 사랑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껍데기의 사랑. 안재동. 껍데기는 제 몸이 찢겨 나갈 때까지 알맹이를 보호합니다. 껍데기는 껴안고 있던 알맹이를 제 스스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지요. 그러면서도 껍데기는 알맹이에게 생색내거나 잘난 체 하지도 않고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자신이 힘들거나 속상하다고 알맹이를 괴롭히는 일조차 절대 없지요. 나는 지금까지 껍데기 같은 사랑 한번 해본 적 있었던가 싶습니다. 가끔은 단순한 언어로 사람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저 단순함 너머에 철학이나 단상 등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이 시가 바로 그런 시 중에 하나인데요.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노래한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와는 정반대로 껍데기로 사랑의 아름다움을 한껏 노래한 시입니다. 보통 껍데기의 사랑은요, 껍데기 사랑은 거짓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를 쓴 안재동 시인은 껍데기의 발상을 완전 전환시켜서 껍데기를 껍데기만으로 보면 안 된다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랑의 그 너머를 보게 하는 거죠. 처음 씻기가 이렇습니다. 껍데기는 제 몸이 찢겨 나갈 때까지 알맹이를 보호합니다. 껍데기는 껴안고 있던 알맹이를
제 스스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지요. 그러게요. 보잘것없는 껍데기도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네요. 그리고 껴안고 있던 알맹이를 껍데기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지고지순하면서 헌신적인 사랑이 오히려 느껴져요. 사랑의 순애보, 영원성까지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 시인은 마치 우리에게 껍데기가 당신보다 나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다음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껍데기는 알맹이에게 생색내거나 잘난 체 하지도 않고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자신이 힘들거나 속상하다고 알맹이를 괴롭히는 일조차 절대 없지요. 언젠가 사과를 오랫동안 실온에 두고 무심코 한참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껍데기가 주글주글해지더라고요. 만져보니까 속이 물컹하게 썩었고요. 껍데기가 끝까지 과일의 과육을 보호하면서 말없이 놓여있는 것을 보면서 사명감이 대단하지 않고는 썩어가는 속을 저토록 보호하고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색내지도 대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너 이렇게 형편없이 썩어가는데 너를 언제까지 보호해야 돼? 불평 한마디였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요. 알맹이를 내치는 일도 없습니다. 알맹이라고 느끼면 마치 숙명처럼 그 알맹이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침묵 속에서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껍데기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듯 노래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껍데기 같은 사랑 한번 해본 적 있었던가 싶습니다. 라고요. 껍데기 하는데 껍데기만이라도 같은 그런 사랑 해본 적 있어? 얼마나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인데 그런 사랑 생애 단 한 번이라도 해봤니? 마치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고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그런 사랑 해본 적 있으신죠? 별 볼 일 없는 껍데기에서 숭고한 사랑이 느껴지기까지 하고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해왔나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 시를 쓴 안재동 시인은요. 1958년 경남 함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개간 시인정신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별이 되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껍데기, 내 안의 우주 등이 있고요. 무언문학상 본상, 평론으로는 막심 고리끼 기념문학상 최고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DSB 한국문학방송 주간으로 있습니다. 두 편의 사랑시를 소개하는 사이에 시쿵기차 떠날 시간이 되었네요. 지난 한 달 동안 사랑에 관한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사랑 아닌 다른 테마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는데요. 더욱 풍성하고 더욱 깊은 시로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문세의 옛사랑을 띄우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